그 아까 이제 사후 계엄 선포문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그것 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네.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왔던 보도였고 비삼 계엄 이후에 작성됐던 사후 계엄 선포문에 원래 한덕수 뭐 또 누구였죠? 박성재였나요? 이상민이었나요? 누구까지는 김용현까지는 네. 서명한 것까지 밝혀졌었는데 윤석열도 여기다 네. 서명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계엄 진짜 얼마나 이 자들이 그 법 질서와는 법 절차와는 정말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라는 게 이 하나에서도 다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 앞에 TV로 생중계를 하면서도 그 계엄 포고문을 이게 대통령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잖아요. 문서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문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엄 포고문 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문서가 없었으니 국무총리가 부서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강희구 지금 실장이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면서 여기 또 하나 나온 부분이 새로운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는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군인들 위주로만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비서실 대통령실의 직원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안 나오는데 강희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희구 실장이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게 윤석열이 수사관 때부터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윤석열 보좌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인물을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던 인물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야 이거 포고문이 없다. 아마 이건 김주현 민정수석이 지금 지시를 한 거 내지는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또 한덕수 지금 전 권한대행의 서명을 받았고 결국 또 서명을 해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그러고 나서 윤석열까지도 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덕수가 또 생각해보니까 그 나중에 그거 서명한 거 나중에 만든 게 또 문제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한덕수 지금 전 권한대행은 이게 불법이었다는 걸 인지를 한 겁니다. 그 순간에. 와. 그 순간에 이게 그게 문제가 없으면 놔두라 그러지. 근데 또 윤석열은 또 그거 뭐 문제될 거 있나 상황에 만든다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검찰 시절에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그래 그럼 폐기하라고 하니까 폐기해. 이렇게 지시를 해서 또 없앴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으로도요. 이거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단 공문서라는 게 허위로 작성을 해도 그 다음에는 절차를 밟아야 폐기해야 되는데 또 공용물 훼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 지난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난 그건 거예요. 확실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대별로 보면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때 계엄 선포문에는 서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4일에 안가 회동이 있었고 5일에 강희구가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비서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명의 장관과 윤석열 그러니까 총리와 장관 윤석열한테까지 서명을 받은 거예요. 윤석열이 서명한 시점은 7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한덕수까지도 이 계엄에 동조를 했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김주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계엄 전후의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적법성, 이 문건에 대한 적법성, 뭐 모두 다 연관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안가 회동도 말씀 주셨으니까 김주현 민정수석과 법률비서관 그리고 법제처장 뭐 이상민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논의를 해서 서명이 없다. 이 문건에 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도 거기에 대해 서명을 한 것이고 사후 서명을 한 것이고 또 그 문건을 또 나아가서는 폐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안가 회동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와 관련돼서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럼 다 수사 대상이고 다 이제 혐의 적용 대상이 된 거고 그건 뭐 법률비서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강희구 비서실장도 부속실장도 마찬가지고 이 문건을 또 폐기한 한덕수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걸 또 허락해 준 사람이 윤석열이고요. 뭐 물론 아까 좀 황당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의 사후에 이거를 서명하고 만든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윤석열의 이 어떤 반응이라는 건 굉장히 좀 황당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뭐 대통령 기록물법을 포함해 가지고 이 법률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은 대부분 다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뭐 증거인멸, 내란 동조 각 부분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이 비상계엄 사태를 덮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법하거든요. 이 계엄 선포문뿐만 아니라요. 이제 그런 대목까지도 내란 특검이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안가 회동과 관련된 소환 조사는 박성재, 이상민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김주현 수석, 이완규까지 포함하면 3명의 조사를 더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다음 주에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이제 윤석열 데이이기 때문에 윤석열 데이. 그러니까 주말 이후에 아마도 안가회동 관련된 꼼꼼한 조사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계엄 선포문을 계엄을 선포한 후에 서명을 했다는 것도 문제되지만 후에 선포한 그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게 국가 행정행위는 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주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근데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할 때 5가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 계엄 선포 직전에 한 국무회의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절차적 거였지 하자. 않습니까? 예. 그게 이번에 한 번 확인되고 또 한 번 확인된 거죠. 그게 엉망이어가지고 그거를 땜빵해 보려고 뭔가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사후에 엉망진창인 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의 5가지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고 이 부분은 이후에 이 구형하고 이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을 구형하고 판결하는데 법원에서 판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작용할 대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뒤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한덕수가 왜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계속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 주는 대목인 거죠.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그 사후 서명에 동참을 한 거고 이후에 이거 불법이네 해서 폐기를 하라고 직접 지시한 인물이 또 한덕수이기 때문에 계엄 동조자를 넘어서 굉장히 핵심 인물로 떠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나눠서 가르마타기를 해서 주초부터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덕수는 그럼 뭘까라고 했는데 내용이 다 알려졌죠. 본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건이 이 국회 국무총리 사무실에 가보니까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대통령실에 문건 들고 나오는 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그러면 그렇게 들고 나왔으면 다 검토했고 나눠줬을 거고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 지금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부하 불러다가 아니 국무회의 심의에서 줄곧 반대만 나오는데 반대여도 심의가 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사법시험에 이제 그 뭐 1차 객관식 문제도 나온 거거든요.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의결기관이냐 자문기구냐. 그래서 반대를 해도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냐. 네. 이걸 한덕수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를 했어도 국무회의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뭔가요? 그냥 자문만 하는 겁니다. 자문. 꼭 대통령이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심의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걸 더 안심을 했겠죠. 표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 됐구나라고 했다라면 그리고 또 국회에서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안 움직였어요. 먼저 새벽 4시까지 안 움직였어요. 국무회에 소집하지 않고 있다가 정시석 실장이 연락해서 오히려 국무회에 소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적극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갑자기 공모만 하던 사람이 웬 대선이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그러니까 되겠다고. 이것도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때서야 이제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동의를 하겠다면서 이제 해제를 하겠다. 이제 결국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발표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어간에 어떤 일들이 그럼 있었던 거냐? 한덕수도 국회의 결정에 즉각 따르지 않고 적법성을 검토하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를 했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뭔가 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에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법률적으로 다 따지겠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은 문서를 다 남겨야 된다라는 점도 어겼고, 그리고 그 문서를 심지어 폐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한덕수가 국무총리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김문수 후보라는 그 당원들이 선택한 후보직을 찬탈하는 행위까지 벌어지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찬탈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2위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만 40%가 넘어가는 대선 후보를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한 전례가 과연 있었을까요?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 아, 그렇네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깜빡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덕수 본인도 도박을 걸었다라고 저도 보고, 그 도박에 국민의힘이 함께 공조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40%가 넘은 대선 후보에 대해서 특검이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덕수라는 이 대선 후보를 결국 감옥에 넣으려고 한다. 국민의힘까지도 함께 넣으려고 한다. 결국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마저도 김문수가 후보로 나와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와. 이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나와서 진짜 41%를 얻었거나 42% 혹은 모르겠어요. 45를 얻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국힘 접수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파장이, 그러니까 법적 파장으로 따질 거는 지금에서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 파장은 좀 다른 문제인데, 만약에 후보 찬탈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것도 가능했다고 보죠. 아니, 저 지금 와서 그 과거를 다시 복귀해 보니까 그 왜 호남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근데 때. 갑자기 또 그 말씀을 두 분이 앞에서 제가 깜빡한 사실을 또 주지시켜 줘가지고 떠오른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4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도 그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다 이겨내신 분 아닙니까? 근데 특검에서 동일하게 40%가 넘는 한덕수 대선 후보를 특검이 막 가열차게 수사를 해요. 그러면 내로남불이란 얘기, 뭐 내로남불이 아니라 본인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답습한다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잘 설계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 와중에 이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를 무리해서 임명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사후에 그런 과정이 만들어졌거나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질 만한 법적 사법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누구 쪽을 편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위쪽의 구조 자체를 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사실 대법원에서 뭐 잊지 말아야 될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절차적으로 처음 있는 그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무리하게 대선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을까. 이런 일들이 저는 여전히 일종의 법조 쿠데타를 계획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덕수의 이상한 행동이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계엄 선포문 가지고 이상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뭐 더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이분은 지금 기억해 보면 차관급 이상 자리에 이미 올라갔던 때가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미 차관급 이상 직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거의 장관급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장관이에요. 그리고 국무총리를 이번에 처음 한 사람도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국무총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정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몸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전문가죠. 가장 전문가예요. 그거를 평생을 그걸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계엄 선포문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말고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더 깊게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협조 내지는 자문 내지는 직접적인 역할까지 했을 뭔가 것이다. 뭐 이렇게 아직은 뭐 상상의 영역 뭐 이런 정도밖에 없겠지만 굉장히 깊게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의혹의 근거는요. 정시적 실장한테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해제 요구안 가결되는데도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기 전까지는 나 안 움직이겠다라는 의도가 거기서 확 드러나거든요. 그럼 뭔가
미락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안 들겠어요. 에디터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궁금한 거를 해소시켜 드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아니 예. 댓글에 자꾸 그 고모스가 나오거든요. 고모스? 네. 이거 고모스 얼린 고모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얼린 고모스요. 네. 고모스를 그거 제가 얼려본 적은 없지만 이 출처가 예. 신인규 변호사님인 걸로 아니 알고 김종대 있는데. 전 아 의원이 그래요, 그래요? 예. 그 뭐- 고모스가 뭐예요, 이거? 고모스가 진짜 무엇이냐라고 궁금해서. 일단 물어보시면 이건 뭐 사실은 그 다 알려진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말을 엄청나게 안 들었던 시절이 있었나 네. 봐요. 그래서 그 윤석열 고모스는 윤석열이 이제 대학 시절에 아버지에게 고모스로 이제 체벌을 당했다라는 본인의 어떤 공개적인 아, 회고가 몰랐다. 이제 방송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 저기 투사부 일체였나요? 무슨 어떤 뭐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과거를 이제 회고하는 장면에서 아마 KBS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학생 때까지도 윤기중 씨한테 고모스로 맞았다. 대학생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을 더럽게 안 들었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맨날 술 처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너 언제까지 구수할 거냐, 팔수할 거냐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으면서 혼나는 마당에 고모스로 쳐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고모스로는 이제 단련이 돼 있어서 고모스를 얼려서 이제 떼찌떼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정신나게. 분다. 그래야 분다라는 얘기를 패널 분들이 되게 짓궂게 하신 것 나 같아요. 이거 지금 며칠 동안 정말 궁금했던 건데 아. 오늘 에디터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댓글에서 사실 네. 제가 궁금한 얘기라든지 모르는 얘기들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대적인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체벌 논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누군가를 때린다 이런 것처럼 별로 안 좋아하는 네. 저 평화주의자고 제 또 인권연대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머 저걸 또 제작진이 찾아서 주셨어요. 언제 찾으셨어요? 네, 이런 히스토리 자체를 언급하는 게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불편함을 드릴까봐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고무호스로 안 돼서 아무튼 고무호스를 얼려서 얼린 때려줘야 고무호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이제 아이고. 농담이겠죠. 얼마나 네. 또 답답하시면 네. 그렇게라도 해서 입을 열게끔 아 그리고 한다. 그 이번 삼청동 안가 해동이라든가 네네네. 그 사후 계엄 선포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모스나 뭐 얼린 고모스가 등장 안 해도 그 수사가 쉬울 겁니다. 이게 높은 사람일수록 고위공직자로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일수록 수사가 더 쉽습니다. 네. 그 네. 뭐 이건 이제 내일 오전 9시에 네. 출석을 이제 윤석열이 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내일도 현관으로 나오라고 이제 특검이 요구를 이미 했고 그리고 그 고모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고모스를 얼려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 특검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소위 이제 반박을 하면서 검찰로부터 이제 넘겨받은 뭐 수사는 이제 이첩이냐 인계냐 이것을 두고 적법하지 않다라고 또 논란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모스를 얼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근데 조은석 특검이 변호인들 수사 방해는 이 수사 방해하고 있다. 이건 내란 동조다. 이렇게 해서 이거 수사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지난 주인가에. 예. 근데 그렇게 그런 행위가 계속되면 그 조은석 특검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뭐 이미 그 경찰관 3명을 파견 받아서 관련 내용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오늘 또 그 특검보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일 와서도 또 방해하면 변호인들도 동일한 취급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구독자 수가 지금 94만 5천 명인데 100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혹시 에디터님 예. 네, 저는 인싸신데 저희 지금 인싸들이 모여 있잖아요. 100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0만이요? 네. 일단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누가? 여러분이? 아니 뭐 제작진 분들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뉴스토마토를 한 20만 때부터 함께 했었는데
지금 뭔가 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엄 전후로 해서 뉴스토마토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94만 5천 명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하시던 대로 한다면 지금도 이미 열심히 하고 있고 월화수목 금토일하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루도 안 쉬어요. 예, 아마도 제일 고생하고 계신 분은 네. 황현실 씨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좀 네. 들고요. 예. 제작진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제작진 좋은 여러분. 방송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금방 1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고 계신 700명의 여러분 얼른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 그 연령대가 어머님 아버님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구독 누르실 줄 아시죠? 저희 뉴스토마토 구독 얼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타정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박영시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투보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곧바로 끝내주는 경제 가고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